이건 팀장님께 들은 사항인데 인재 채용을 할 때 AIDT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공고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기술 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엔지니어 분을 모셨습니다. M지니어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화학회사를 다니다가 현재는 하이닉스에서 설비 인프라에서 재직 중인 엔지니어입니다. 별명이 M지니어인 이유가 있나요? 엔지니어 하나가 저는 이제 MZ 세대 출신이니까 오. 엔지니어 하면 어떨까 생각을 오. 해서 별명을 정해봤어요. 되게 센스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에서의 주요 업무와 하루 일과. 주요 업무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비가 오래 쓰다 보면 여기저기 망가지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게끔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캐파를 늘리는 것입니다. 반도체 테크가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서 유틸리티도 그에 맞춰서 더 많이, 더 좋은 퀄리티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과 재원 안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을 높이거나 설비의 캐파를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설비 엔지니어가 받는 부담과 도전 과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일과는 출근해서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를 체크하고요. 회의는 줄 거 주고 나면 현장에 가서 공사 체크를 진행합니다. 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애로사항 없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오후에는 서류 업무를 마저 하다가 종종 장비 담당자로부터 유틸리티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메신저를 받으면 긴급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 퇴근하고 나머지 긴급하지 않은 업무는 내일에 나에게 미루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매일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내일에 나에게 미루고 퇴근한다. 엔지니어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은 진짜 바로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안전사항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님의 직무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 직무 만족도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은 이제 생산이든 설비든 구분할 거 없이 힘든데 아무래도 생산이 메인이고 저희는 스텝 부서다 보니까 잘하면 보통이고 못하면 욕을 먹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어서 1점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취준생 때 생각해보면은 설비 쪽이 진짜 개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사해서 보니까 설비는 진짜 너무 불쌍한 부서이긴 합니다. 왜냐면 잘하면 이제 보통이고 못하면은 욕 엄청 먹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취준생분들이 지원하실 때 설비를 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어려운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비 기술에 필요한 역량?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예시를 들면 데일리로 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은영 근무자로부터 설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하게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또 전화로 장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장비 압력이나 온도 값에 변동이 생겨서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 또 다시 사무실을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의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참석한 후에 저에게 할당된 과제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고 모르는 것들은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없이 업무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놓치지 않고 납기 내에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휩쓸리지 않고 빠르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시면은 워라밸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10시간 정도 근무하실 것 같은데? 입사 초반에는 요량이 없다 보니까 야근 한 10시 정도에 퇴근하는 일이 되게 잦았는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지식도 쌓여서 이제는 6시 퇴근을 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8시 반에 하시나요? 네, 딱 맞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역시 엔지니어님 덕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 있나요? 그리고 요즘에 한 가지 더 필요한 역량이 생겼는데요. 바로 AIDT입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팀장님께 들은 사항인데 인재 채용을 할 때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다음으로 AIDT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공고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배운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제 있다면 구체적인 예시. 아마 연구직을 제외하고는 대학 공부와 직무가 일치하는 곳은 대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가스를 중화 처리해서 배출해야 할 때 화학약품은 어느 정도 투입하고 발열량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펌프 배관은 용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해야 할 때 대략적으로 연력학, 교체역학, 반응공학에서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방향을 정하고 관련 지식들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와,
설비기술은 확실히 화학공학 전공이 필요하긴 한가 보네요. 그럼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설비기술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설비 인프라라는 조직 내에서 전기, 배관, 건축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팀에서 화학 전공자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들을 다루기 때문에 반응성, 위험성, 유체에 대한 지식이 있는 화공 전공이 유리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공이. 그럼 회사 생활 해보니 설비기술 직무를 위해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학년별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대학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회사에서 법적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 딱 한 개랑 화공직 인턴십 딱 한 개에서 총 2개만 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쓸데없는 것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 피곤하게 다녔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법적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은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에 한 개를 따면 됩니다. 화공기사는 법적 선임이 안 되어서 비추합니다. 제 주변에도 화공기사를 따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석유화학 산업이나 정유산업에 취업한 친구들 빼고는 다 후회하더라고요. 참고로 자격증은 설비 인프라에서만 유효하고 반도체 생산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자격증을 따지 마시고 인턴십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법정 설비가 없어서 자격증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산업 기사를 따면은 법적 선임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좀 설비 기술이랑 생산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하신 당시의 정량적인 스펙,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등 하이닉스 지원했을 당시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화공기사, 대기기사, 수질기사, 가스기사로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취준할 때 불안감에 계속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많아졌는데 이 방법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격증은 법적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 딱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 4.05인가 아슬아슬하게 4점을 넘었고 어학 점수는 토익 레벨 6였습니다. 와, 그때 엔지니어님은 코로나 세대도 아니셔가지고 학점 따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사 5개 딴 거면 말을 다 하긴 했죠, 실상. 그러면은 이제 회사 분위기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는 이번에 성과도 잘 받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PS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4.5점 주겠습니다. 근데 또 회사가 잘 나가는 것만큼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0.5점은 깠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충성합니다. 고과 잘 받으실 줄 알았으면은 저녁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얻어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자 엔지니어가 다니기엔 어떤지. 설비 인프라에는 생산보다는 여자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도 점점 늘어난 추세이고 육아휴직하고 복귀하신 선배님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많은 여후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엔지니어님 팀장님이었으면 여자 되게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되게 책임감 있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하이닉스랑 설비기술 직무를 추천하는지. 지금 분위기로서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업계는 반도체밖에 없기도 하고 복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강추합니다. 다만 설비 인프라는 추천 여부가 반반인데요. 단점이 이제 TU가 적어서 합격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장점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생산 쪽은 이직할 수 있는 곳이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설비는 대부분의 회사가 설비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동기들이 LG화학에서 일하다가 중고 신입으로 하이닉스에 들어왔고 또 카카오로 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개발자도 아닌데 어떻게 카카오로? 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설비 직무로 갔습니다. 그분도 화공학과 나오신 건가요? 기계를 전공하셨습니다. 실제로 생산팀에서도 LG화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LG에서 공문이 한 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인가? LG화학인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면 조금 다른 기업에서 좀 일 좀 하다가 중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취업 스터디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스터디에 가면 구성원 중에 취업시장 동향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하는 것을 잘 필터링해서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3년간 다른 회사를 다니다 깡패사를 했기 때문에 이직하기 전에 공백기가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혼자 어떻게 준비할지도 막막한 데다 예전에는 당연히 패스했었던 인성검사에서 매번 탈락하니까 약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학교 내 취준 스터디에 들어갔고 스터디에서 올바른 취준 방향을 잡으니까 바로 인성, 적성 검사를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성 검사를 통과한 후에 하이닉스 면접 스터디를 따로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스터디원 분들은 다 하이닉스에 합격했었던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이 그때 제가 당시 취준생 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부끄럽다고 혼자 했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지금쯤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 엔지니어님이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 스터디 4명이서 했는데 4명 다 하이닉스 잘 붙어서 잘 다니고 있고 이 취업 스터디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취업 스터디를 이제 인적성이 끝나고 모집을 해가지고 4명이서 같이 하는데 이제 2명이 중고 신입이었고
하고 이제 2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 신입 학생들은 되게 열정이 있는데 2명의 대학생들은 낮잠 자느라 스터디에 늦고 뭐 약속 가느라고 스터디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스터디를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거기서 안 나오고 그런 열정 없는 사람들이랑 했었다면은 하이닉스에 못 왔을 것 같아서 스터디 하실 때는 조금 열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